이런데 주름들은 주름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시작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톡스앤필 건대점의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보톡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톡스는 1989년에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고 하는 세균에서 추출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 녀석들은 신경의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근육이라든지 분비샘 같은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말단 부분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신경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근육이나 샘들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뇌성마비가 있으신 분들이 근육의 톤을 조절 못해서 몸이 한쪽으로 뒤틀리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면 실제로 뼈도 뒤틀어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수술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근육에 힘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는 이렇게 몸이 틀어지시는 분들이 이 목 근육 같은데 놔가지고 힘을 풀어줘서 고개를 똑바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는 구안와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얼굴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역할을 못해서 얼굴이 한쪽으로 쭉 돌아가거든요. 그런 분들 얼굴 삐뚤어진 거를 낮춰주기 위해서도 사용을 했었고, 처음에는 그렇게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던 순간 어느 날 그러면은 이게 이런 표정주름들을 없애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미국에서부터 처음에 미용 목적의 보톡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전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신경 조절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조직들은 다 통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걸 쓰지만, 예를 들어 땀샘 보톡스 할 때 땀샘 자체가 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땀 분비를 좀 줄이는 또는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침샘. 나이가 좀 드는 중년 남자분들이 흔한데, 살찌다 보면 여기 귀 밑에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또 저도 있는데 턱 밑에 이 부분 동그랗게 튀어나올 때 여기 턱 밑 침샘도 있거든요. 이 침샘이 크신 분들은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시면 침 분비도 줄어들고 침샘 크기도 줄어듭니다. 요즘에 이제 두피 보톡스는 또 좀 다른 거거든요.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이 두피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머리카락이 다시 납니다. 맞을 수 없는 부위가 혹시 눈꺼풀은 맞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눈을 못 뜨게 되니까. 입 주위는 놓기는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어요. 꼭 의사가 한쪽에 많이 놓고 한쪽에 약하게 놔서 그런 게 아니고, 의외로 표정을 지어보시면 입꼬리 올리는 힘, 아래로 당기는 힘이 좌우가 많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그거를 고려 안 하고 똑같이 시술을 해버리면 입이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해야겠죠.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원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알고 계신데,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는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톡스 자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 밖에서 들어온 저 단백질을 나쁜 녀석으로 인식해서 잡아서 없앨 수 있는 항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번 생기시면 내성이 생기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성을 두려워하시지만 내성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내성이 생기셨을 때 본인의 건강에 뭐 해가 되는 건 없어요. 다만 그 이후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백신 맞을 때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 효과를 좋게 하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여러 번 맞으시죠. 보톡스도 일정 기간 이내에 여러 번 맞으시면 내성, 항체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는 간격을 멀리 뛰면 뛸수록 내성은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는 투여하는 양, 보톡스를 투여하는 양이 많아지면 내성 확률이 올라가고, 줄어들면 내성 확률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턱 보톡스를 2주 전에 맞았는데 한 달 있다 맞으라고 했으니까 턱 말고 나는 미간에 맞겠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약이 작용하는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부위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기간을 말할 때는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한 달 이상, 좀 더 안전하게 얘기하면 3개월 이상 텀을 두고 맞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내성이 적게 설계되어 있는 보톡스도 있잖아요. 제오미, 코톡스. 이 녀석들을 사용해 주시면 내성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는 있는데, 아직 그것도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내성이 생긴 사람들은 2년이나 3년을 쉬면 항체가 많이 떨어져서 다시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를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2년 3년 쉬고 다시 맞으면 내성은 없어진 거고 계속 효과를 볼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그때 한 번뿐입니다. 한 번 맞으시고 나면 다시 항체가 만들어지시니까 또 2, 3년 쉬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끔씩 효과가 있다가 없다가 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쉬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나 그래도 꼭 맞아야 된다, 이번에 뭐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의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제오
제오민 또는 코톡스 같이 내성이 적게 설계된 제품은 내성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간이 맞았을 때 항체의 역할을 더 올리지는 않는다. 만약에 효과가 없더라도 항체가 더 올라가진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나온 논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있는데 보톡스를 꼭 맞아보고 싶다, 1년, 2년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오민이나 코톡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조심스럽게 추천드려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거는 그냥 안 맞고 쉬시는 겁니다. 보톡스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찍 맞으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참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분들의 경우에는 일찍 한다고 해가 될 건 없어요. 아까 그 내성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그리고 더더욱이 예를 들어서 표정 주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마, 미간, 눈가, 그런데 주름들은 주름이 자리를 잡기 전에 시작하셔야 돼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주름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시작하시면 다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마 같은 데는 이마 모양이나 버릇에 따라서는 20대 초반에도 이미 자리가 딱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럼 모두가 일찍 시작해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불필요하게 너무 오랫동안 비용을 지출하면서 보톡스를 맞으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지었을 때 이제 주름이 좀 많이 보이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때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맞지 마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얘기하는 용량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루에 한 400유니트 또는 300유니트, 500유니트, 예를 들어서 400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종아리도 맞고 얼굴도 맞고 턱도 맞고 이렇게 해야지 400유니트 정도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퍼뜨려서 맞았어도 너무 많은 용량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좀 무력감, 허탈감 하고 나서 어지럽고 힘없고 기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용량을 하루에 다 맞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톡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려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톡스앤피해유 건대점의 한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